절대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망하는 지름길이야. 지금 열광하는 게 내년 되면 꺾인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본 없이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핵심적인 거를 전 시간에 못한 것 같더라고요. 궁합을 다 보고 나서 진짜 중요한 이제 이수정 교수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궁합을 안 봐드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것만 풀어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땅으로 태어났는데 물이 많은 사주인데 햇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수정 교수 사주에서 보면은 화하고 목화가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윤석열 총장하고는 아주 좋은 궁합이다 하고 제가 댓글을 올려드렸는데 그게 좀 빠져서 이 시간에 다시 보충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허경영, 요즘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열광하는 분들이 많아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허경영에 빠지고 열광하는 걸까? 일반 사람들은 조금 보면 허무맹랑하게 좀 재밌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중독성이 있게 좀 빠져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또 쪽지 같은 거 이렇게 허경영에 대해서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한 번만 읽어봐달라, 팻말 한번 봐달라, 이 정도까지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허경영의 실체를 한번 사주를 풀어보면서 진짜 자기가 말하는 어떤 신인인가, 자 허무맹랑한 사람인가 하는 거를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허경영 사주를 제가 풀어보는데 일단 사주에서 보면은 경인, 무인, 개미. 여기서 특색적으로 보는 거는 이 인목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띠가 이제 한 13% 되고 월이 한 30% 되는데 이 목기에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서 빠지는 거. 이 목이라는 거는 이제 띠로는 범띠고 월이 또 범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이거는 우리 역학에서는 목기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이 많은 사람들은 제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지만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목기라는 거는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육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구 힘이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단기적인 근육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은 없고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전에 얘기했지만은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50m는 목기가 강하니까 50m는 굉장히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근육이 발달이 돼서. 근데 금이 없는 사람들은 지구력이 없다. 그러니까 길게 일은 못한다. 육체 활동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목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대체로 이제 신약사주에 목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목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형상이 있냐면은 굉장히 정신력이 약하겠죠.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다가 이 목은 또 간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어떤 방송에 보니까는 뭐 허경영 씨 같은 경우 잠을 조금밖에 안 잔다 이렇게 나오길래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목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잠을 조금만 자더라도 간에서 회복이 빨라요. 그것도 이제 대운이 좋을 때는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운이 이렇게 목이 많은데 또 목이 들어오면 관제수라든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게 또 안 좋은 병에 걸릴 수 있는 게 이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명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이제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가장 좋은 대운이에요. 뭐 좀 이따가 이제 제가 풀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공황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이 잘 들어온다든지 아주 신경이 아주 극도로 예민한 사주들이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목이 없는 사람들이 이 허경영 씨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간에 궁합을 최고로 보는 거는 사실 음양조화라 그랬죠. 근데 손을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허경영 씨에 대해서 그거 나오는 걸 봤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손을 오링 테스트 해주고 천사야 들어가라 하고 뭐 마지막에는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허경영 씨한테 그 방송을 보고 유튜브 방송을 본다든지 어떤 이걸 보고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허경영 씨하고 몸을 만지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아주게 되면 강한 목기가 허경영 씨로부터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에서 한 20% 정도 기를 받게 되는데, 일단 목이 없는 사람이 목을 얻게 되면 어떤 형상이 있겠어요? 일단은 신경이 강해져요. 그리고 운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몸이 좀 아팠던 게 나아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공중부양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발차기를 하더라고. 머리에 뭐 이렇게 사과 올려놓고 이제 발차기를 하는데, 그 발차기는 근육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거는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링 테스트. 오링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술사들도 오링 테스트를 해요. 어떤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나. 물론 우리는 이제 사주를 보면 어떤 기운이 많나 적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오링 테스트를 잘 안 하는데, 오링 테스트란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이 많고 금이 없어. 그럼 쇠붙이를 상대방의 왼손을 붙잡고 보통 바로 하면 안 돼요. 이 오링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3분 정도는 쇳덩어리를 왼손에 쥐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접어라 그래서, 일단 내가 필요한 기운이, 내가 부족한 게 금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쇳덩어리 갖겠으면 이 기가 세져요. 힘이 세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허경영 씨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허경영 씨 손을 잡게 되면 힘이 어때요? 세지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허경영 씨 손을 잡는 거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무, 뭐 나무 스푼이라든지 나무를 왼손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쥐고 있다가 오링 테스트를 하게 되면 기가 세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어떤 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힘이 세진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여기서도 또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참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좀 우리 술사들이 볼 때는 진짜 어린애 같은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목기가 강한 사람은 아구 힘이 굉장히 세요. 근데 오링 테스트도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손을 잡고서 이렇게 띄어야 돼. 근데 여기를 잡는 거하고 이 손끝을 잡는 거하고 벌리는 힘은 굉장히 또 틀려요. 또 아구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은 그걸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벌리면 금방 벌어져요. 이 손끝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 아구 힘이 좀 센 사람은 그냥 쉽게 벌릴 수가 있어요. 안 벌리게 하는 거는 이 여기를 잡고 벌리면 안 벌어져요. 근데 이제 어떤 정도 한 10% 정도의 이건 효과는 있어요.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목이 필요하다면 나무를 쥐겠으면 진짜 힘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고 근육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발차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발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거는 목이 강한 사람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 이 허경 씨가 말하는 것도 맞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100명으로 줄이자. 그건 저도 동감해요. 근데 그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계엄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 국민한테 1억 주자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은 혹해요. 그 다음 매달 100만 원씩 준다. 요즘은 하도 정치권에서 뭐 50억이다, 100억이다, 뭐 2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해. 허경영 씨 얘기하는 건 2,000조예요, 2,000조. 100조가 아니라 2,000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00조를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부도가 위험이 날 것 같아서, 그것도 어떤 지금 국민회의에서도 이제 김종인 박사가 100조를 소상공인한테 주자 해도 그걸 어떤 예를 들어 국채 발행을 안 하고 다른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하자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국가 부도 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2,000조를 쉽게 말해서 1억씩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1년이 가겠냐? 1년도 못 가요. 1년 지나면 그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 국채를 발행한 이자가. 그거 못 갚으면 디폴트, 부도 나는 거예요. 그거는 좀 허무맹랑한 소리고, 그럼 나라 망하자는 얘기 같고. 그런데도 왜 허경영 씨를 열광을 하느냐? 일부예요, 일부. 예를 들어서 목이 없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안아줬는데 조금 막 신경이 예민하고 불면증 있는 사람이 허경영 씨 잠 잘 잤어요, 고마워요, 이런 소리 자꾸 듣게 되는 거야. 장사가 너무 잘 돼요, 허경영 씨가 한번 안았더니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그런 소리를 몇 년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쪽에서 이제 교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이제 남들이 그러거든. 내가 안아주기만 하면 왜 사람들이 일도 잘 풀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건 기예요, 기. 허경영 씨가 남들보다 특히 많이 목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안게 되면 그 기운이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거야. 건강해지고. 근데 허경영 씨는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잘된 찾아와서 막 헌금도 내고 막,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자꾸 신격화되는 거야. 그 신격화되니까 야 천사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자기도 거기에 이 사람의 사주를 좀 풀어보겠지만 귀문이 있어요. 귀문이라는 건 뭐냐면 영의 문이 열려 있는 사주야. 그래서 이 특히 계일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무속인들이 많아요. 제가 테마사라 이런 사주를 많이 풀어봐요. 진짜 무당 10명 중에서 9명은 다 이 계일주예요. 특히 화가 없는 계일주들이 특히 무속인들이 많아요. 왜? 직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귀문이 열려있다. 개미일주는 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귀문이라는 거는 영의 문이 열려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신들이 잘 들어와요.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안아주기만 하고 내가 어떤 손만 잡아주더라도 어때요? 자꾸 자기를 친송하거든. 막 전화로 고맙다고 그러고 와서 헌금도 내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어떤 신의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오판이에요. 저도 한 40대 때 저는 어렸을 때 신병을 알아서 신병을 고치느라고 수행을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 배를 이렇게 누르면 영이 밖으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기침을 하면서. 그래서 혹시 나도 이게 정말 신에 가까워졌나? 이렇게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럼 이 사주를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 계일주는 물이 조금밖에 없는 사주예요. 근데 나무가 되게 많죠. 나무가 거의 43%나 된다. 거기에 나무를 잘라줄 수 있는 이 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천간에 있는 거는 이건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 이 미토 땅하고 무토 땅이 있지만 땅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통령 출마를 할까? 저는 원인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본인한테는 본인이에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남이 얘기를 잘 들어줘. 그러면서 남을 어때요? 이용을 또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 돈 들어가는 일은 잘 안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걸 상담한다든지 뭐 이렇게 상담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결도 해주고 막 이렇게 돈 안 드는 조언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체로 친구가 많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뭐 좀 해줘 이러면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해. 이 계일주들은. 그러니까 사소한 배려를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햇볕이 있겠죠. 이 미중에 있는 정화.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채물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장모, 아랫사람, 사업체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 땅이 본인한테는 차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예를 들어서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 땅이 필요하겠죠. 이 땅이 본인한테는 권력이고 쉽게 말해서 어떤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장운에 해당하는 거. 그럼 이 땅이 나한테 너무 필요하고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주들이 굉장히 권력욕이 강하고 명예욕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많은 나무를 어때요? 이게 잘라줘야겠죠. 나무를 잘라줘야 이 땅이 어때요? 뿌리를 내려도 이 땅이 갈라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 칼이 필요한 거죠. 이 칼이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엄마고 문서고 수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건강으로 보면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기관지, 폐, 뼈, 대장 이런 사주들은 아주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사주예요. 왜? 나무가 본인한테는 담배거든. 풀로 만든 거는 다 나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게 되면 기관지 쪽이 어때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기관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한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목이 많은 사람은 약간의 결벽증이 있어요. 되게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가면 휴지 다 깔거나 공중부양하는 그때 공중부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화장실 갈 때. 근데 실제로 공중부양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데 앉기 싫으니까 공중부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제가 볼 때는 공중부양 못하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대장에서는 어때요?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4% 가지고는 하루에 쓸 수 있는 호르몬이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아구 힘이나 순간적인 근육을 쓰는 거지만 한 30분 동안 잇몸 일으키기 절대 못해요. 팔굽혀펴기 하면. 왜냐면 지구력이 없어요. 그냥 아구 힘만 센 거야. 근육의 힘만 좋은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걸 가지고 몇 번 안아주니까 잘 되니까 난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이거는 허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사주에서 왜 운이 좋냐면 지금 이 금이 들어오면 좋다 그랬죠. 근데 지금 대운이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여기 이대운에 지금 74세까지 75세까지는 유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 유금이라는 거는 이 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엄청나게 60% 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또 신도수도 많아질 것 같고 어느 조사 보니까 한 4.6% 정도 지금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주는 이렇게 목이 많지만 사주에서는 나무가 거의 없고 물도 없고 땅만 넓은 사주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허경영 씨한테 추종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형적인 목기가 약한 신약사주라 그래요. 그러면 이 목이라는 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물은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아버지,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사업체, 진로, 표현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가 작고 햇볕이 강하고 땅이 넓어.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고 이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나무가 약간 이사주를 풀어보면 이 나무는 신경, 간, 근육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이런 쪽이 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토가 많다는 건 기가 얇다는 얘기고 기가 얇으니까 허경영 씨가 이렇게 강의하거나 이런 거 보면 혹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야. 왜? 신경이 예민한데 목기가 강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믿겠죠. 그걸 안아주면 어때요? 이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겠죠. 이렇게 내 몸에 들어온다는 거는 신경이 안정이 되고 간 기능이 좋아지고 근육에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목이 많아지면 이 땅을 돈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게 크진 않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나누는 기운은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크겠죠. 일이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열광을 하게 되고. 근데 운을 보면 지금은 60% 금이 들어와 있어. 이 칼이 들어와서 이 나무를 잘라주니까 나쁜 걸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업이 잘 되고 이 땅이 어때요? 이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면 이 땅이 관운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운을 보면 올해는 사실 최고 운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신축이에요. 칼하고 20%또 땅이 들어왔어. 그러면 지금 인생 중에서는 어때요? 가장 60% 대운도 들어와 있고 20% 일륜운도 좋아요. 그 다음에 9월 23일서부터 요때 이제 여론조사 요 시기가 땅이 들어온 시기예요. 그러니까 4.6%가 나온 거야. 근데 이번 달은 경자달이에요. 금이 또 들어왔어.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에는 또 한 5%를 넘어서 진짜 토론에 초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물이 없고 나무가 작은 사주는 한 6, 7% 정도밖에 안 돼요. 10% 이하란 얘기지. 그럼 절대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사주예요. 너무 지나치게 이런데 이렇게 빠져서 열광을 하게 되면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신경이 안정이 되거나 뭐 재물운을 좀 좋아지게 할 수는 있어도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 금이 없는 사주들은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선 대장, 기관지, 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에서 호르몬을 많이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없는 사주들은 명이 짧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대운이지만 76세가 들어오면 병술이 들어온다고. 그럼 76세가 되면 햇볕하고 그 다음에 또 땅이 들어와서 이 술토는 땅이지만 인술아파 이렇게 돼요. 그럼 불이 강해지거든 이렇게. 그럼 금이 어때요? 다 없어진다, 녹아버린다. 그럼 이럴 때는 위험한 거예요. 76세가 지나면. 올해는 피크, 큰 대운이 좋고 일년운도 좋지만 내년엔 이민이에요. 똑같은 호랑이가 들어오죠. 그러면 내년에는 20% 나무가 들어오니까 지금 열광하는 게 어때요? 내년 되면 꺾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게 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절대 안 될 거고 내년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시들해진다. 오니 또 관제 구설도 생길 수 있고 20% 관제 구설이에요. 왜냐면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어때요? 갈라지겠죠. 그럼 관이 깨지니까 명예손상 내지는 망신수, 그다음 관제 구설로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유한기 씨가 이렇게 자살을 한 것 같더라고요. 유한기 씨라 그러면 이제 성남 그 토계공고 본부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뭐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상가 명복을 빌게요. 이제 그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을 또 해서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 교훈이 있겠죠. 우리 사실 어렸을 때는 뭐 제 얘기지만은 제가 한 8살 때 그때 팽이가 이렇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이렇게 줄로 감아서 우리 때는 다 이제 팽이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박달나무 팽이라고 그래서 조금 비쌌어요. 그때는 한 5원이었어, 5원.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지갑에서 5원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제가 이제 못을, 그때는 이제 못을 이렇게 위에 받고 밑에 받고, 아마 우리 제 나이 때면 다 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팽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 그거 돈이 어디서 샀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주말에서 5원을 훔쳤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끌려가가지고 제가 한 5시간을 맞았어요. 정말 심하게.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방 안에 들어가셔서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울고 계시더라고.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그 이후로는 제가 돈이 이렇게 밖에, 지금도 남의 돈이 이렇게 밖에 있어도 손을 안 댔어요. 그때 한번 그렇게 된통 혼나고 나서 아무리 돈이 꺼내져 있어도 내 돈 아니면은 나는 그거를 훔치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 시대 땐 그랬어. 빨간 줄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과자가 되면 취업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고, 뭐 깜빵 갔다 오면 일단 직장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주로 드라마에서 막 전과자들 나와서 이렇게 취직도 못하고 속이고 막 들어가서 또 잘리고 막 이런 프로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법치라는 거는, 법치는 뭐냐면 범죄가 일어나는 걸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잡겠어요? 너 다시는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야. 교육적으로. 어린애들, 지금 커가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죄를 지면 깜빵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예방 차원에서 그걸 잡는 거예요. 또 못하게 하려고. 또 예를 들어서 호적에다 빨간 줄 근다든지 전과자라는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전과 사범이야. 근데 거기에 따라서 변명을 또 해요.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 교도소에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전과를 저지른 건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그걸 또 이렇게 이유 있는 별명으로 또 말을 돌려면서 임기응변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전과사범이면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내가 조금 잘못을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범죄가 그게 예방이 되겠어요? 법치가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한 기억이 있어요. 일단 막 칼럼니스트 할 때 인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얘기가 있었는데, 인사라는 것도 그래요. 인사라는 거는 대통령이 가장 이 지도자로서 가장 기본되는 건 인사예요.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걸 우리가 4년을 살았어요. 또 얼마 전에 또 어제 TV 보니까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 부동산 그렇게 망쳐놓은 장관이 저 어디 연천인가 또 농지해가지고 또 구속수사받을 소환되더라고. 근데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뭘 느끼겠어요? 또 마칼럼니스트가 할 때 또 인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이재명이 지지하고 그 텐트에 들어가고 캠프에 들어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좋은 자리 주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좋은 자리 준다. 그걸로 버틴 거예요, 인사를. 근데 그게 지금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는 경제 쪽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40% 이상 이재명 씨가 훨씬 위로 나타났는데, 제가 볼 때는 미천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고 나서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특검, 국민의힘에서 특검하자니까 나와서 또 얘기했죠. 특검, 나 받겠다. 그럼 전혀 TV에서 나와서는 특검 받겠다 하고 뒤에서는 어때요? 특검 논의조차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유한기 본부장이 또 오늘 자살했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천화동인 걔네들도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건 추정이에요. 그 4명 중에서 누군가 유한기 본부장이 2억을 뇌물을 줬다 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한 건데, 그러면 천화동인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약간의 협박성이었겠죠. 내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 윗선까지는 얘기 못하더라도 본보기를 보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이 또 자살한 거야.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인가? 과연 이 대장동 문제로 인해서 그 책임지는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내가 모든 걸 다 설계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그 밑에 본부장들이 유한기하고 유동규예요. 그 사람들이 뇌물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는 깜빵에 가 있고 하나는 자살을 했어. 그건 누가 책임지냐고요. 설계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어.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유한기 그 본부장이나 주군이잖아, 한마디로. 모든 걸 설계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걸 한 사람이 주군이에요. 그 전까지는 경기지사하고 내가 이 사람 밑에 있으면 내가 절대 좀 돈 좀 받아 먹었어도 내가 조사 받겠느냐, 철저하게 믿었던 거야. 근데 유한기 씨 내가 볼 때도 굉장히 신약한 사주로 보여요. 이제 목이 없는 신약한 사주들이 대체로 이제 자살을 잘 하는데 이것도 교훈인 것 같아요. 이재명 씨가 잘한 것도 있더라고. 아무리 쉽게 말해서 권력이 강한 자 밑에 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깜빵에 가거나 자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또 남겨줬네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있어요. 4년 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왜 제가 이 방송을 하냐면 또 앞으로 5년을 또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렇게 살까봐 겁나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3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혼자 다 이렇게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국가가 개입해서 모든 걸 다 한다. 이건 3주 리더십이에요. 항상 제가 하는 인류 리더십은 이거예요. 가장 대통령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좋은 인재를 적세적소에 장관 이런 거 다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끔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도 요새 전주에 놀란 게 많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뭐야? 그랬다니까.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럼 재난지원금 다 준다고 해놓고 내가 진짜로 재난지원금 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또 이거를. 그 유한기나 유동규 씨한테 그럴 거야.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깜빵하고 이렇게 다 막아줄게. 그러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 교훈을 남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회초리 이렇게 추미애 나와가지고 또 회초리 때리는 사진을 또 나왔더라고. 윤석열 장관 회초리 때리는 사진이 나왔더라고.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에 우리 세비가 들어갔다는 게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손님 하나는 또 건강보험료가 28만 5천 원 나왔는데 이번에 40만 원 돈이 넘게 나왔대. 국고가 비니까 자꾸 이제 의료보험료니 종부세니 해갖고 세금 완전히 도둑놈들도 아니고. 근데 그 세금을 걷어서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쓴다든지 교육을 위해서 쓴다든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걸 예측 못한 거 아니잖아. 위드 코로나 하기 전에 10,000명, 15,000명까지 일어날 거라고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했죠. 그걸 예상을 했으면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러면 15,000명이 됐을 때 만한 병상, 중환자실을 다 마련해 놓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해야지. 쓸데없는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나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데 세금을 다 주고 재난지원금 주고 국고가 비니까 이제 병원 하나 질 수 있는 돈이 없는 것 같아. 세금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데 돈을 쓰는 거예요. 할머니들 이용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저거 하는 사회단체에다가 돈 몇십억씩 주고 말이야. 국민 세금 가지고. 박정희 시대 때는 우리 어렸을 때 공무원들은 굉장히 쉽게 말해서 검소하고 굉장히 박봉이면서도 어떤 사명감으로 일했어요. 재난지원금 공무원들 다 주고 다. 지금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만 잘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 그냥 걷어가지고 표장산을 쌓고 정권 유지하는 그 어떤 여론조사만 신경 쓰고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비로 수십억을 썼다 그러더라고. 또 그럼 뭘 사트로 쓰냐. 그 돈 가지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도 하나 짓지. 중환자실 병원 전화 쓰면 지금 이렇게 사람 죽어나가진 않잖아요.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세금을 올바르게 쓰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 또한 지나가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